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택시 상황이 조금 더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재가 풀리면 우리는 모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조금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요걸 이제 중간에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부재제, 그래 우리 이제 족쇄가 풀렸어, 좋아, 끝.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일단 운행하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자, 다른 건 대부분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도 좋고 뭐 출퇴근 시간이나 전반적으로 해 떠 있을 시간에는 기사님들이 꽤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운행하면서 봐도 실제 뭐 낮 시간에 뭐 정오나 이럴 때도 막 구조 있고 뭐 라조, 가나다 다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보이니까 아, 전반적으로 택시가 늘어나긴 늘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지만 딱 경험한 게 이제 비 오는 토요일, 지난주에 경험을 했죠. 그때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차량 공급이. 그럼 이제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밤에는 절대 비가 안 와야 된다. 밤에 눈이나 비가 안 와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뭐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비 오는 날, 그리고 밤에도 비 오는 걸 경험할 것이고, 이제 겨울에는 뭐 운이 좋아서 올해 눈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눈 오는 날도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악천후 혹은 뭐 비 오는 날, 안 좋은 날, 특히 그런 날 밤에 누가 운행하냐. 자, 이게 이제 택시에서는 문제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 택시에서 기존에 계속 주장했던 게 있죠. 회사 택시에서 지금 전액 관리제 하에서 기사를 못 뽑아. 안 해. 와도 안 해. 해봤자 지금 그 회사 택시에서 구인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회사 택시에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 회사 택시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몇 달 내로 그만두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힘들거든요. 장시간 노동에 일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일 자체가 우리가 뭐 이를테면 편의점이야. 편의점에 알바하는데 잠깐 존다고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뭐 졸고 있다가도, 앉아서 졸고 있다가도 뭐 손님이 와서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계산해 주잖아요. 피곤할 때 이제 졸 수 있어, 밤에 일하는데. 아니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다가 좀 힘들면 잠깐 쉬어도 되고, 그래 상관없어요. 근데 택시는 어떻죠? 운전 일하는 일 자체가 까딱해서 잠깐 졸면 큰 사고 나서 그냥 진짜 몸 안 다치면 정말 운 좋은 거고, 몸까지 다치면 돈도 못 버는데 보상까지 해줘야 되고, 뭐 보험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도 다쳤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택시라는 운전 자체가 사실은 계속 긴장을 해야 돼요. 운전 자체가 조금이라도 한눈 팔다가 혹은 졸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택시라는 일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택시 한다, 그건 뭐 진짜 택시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돈이 많아서 집에서 뭐 개인 택시를 사준다, 그 정도 아닌 다음에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개인 택시를 하는 건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점장이나 그렇게 올라가는 게, 꿈꾸는 게 더 낫지, 위험하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운전하다 사고 나서. 근데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기사님들도 알지만 사고가 우리가 안 나고 싶다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35년 40년 무사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소수고, 심지어 이제 도로에서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때려 박아버리고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예상 못하는 일들이 도로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운전은 그냥 운 없으면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박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위험한 택시 운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회사 택시의 고생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택시에서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도 두세 달이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적응하신 분들이 꾸역꾸역 계속 일을 하시지, 대부분은 그냥 떠나버려요. 심지어 이제는 뭐 개인 택시 타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회사 택시 할 필요도 없으니까 더더욱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회사 택시는 어차피 기사를 충분하게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배달이나 뭐 다른 쪽에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회사 택시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이걸 안 해. 그래서 회사 택시에서 노는 차량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건 뭐 이미 오래됐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회사 택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리스죠. 그건 회사 택시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회사 택시가 도저히 지금 기사를 뽑아서 유지할 방법이 없고, 이미 남아있는 기사들이 덜 떠나가면 다행인 이 정도예요. 우리가 수입 매출 많은 게 대형 택시예요. 대형 택시는 그래도 매출 많이 올려요. 지금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찍어도 1,000만 원씩 이상 찍는 회사 택시들도 있죠. 대형 택시 중에서는. 근데 문제는 매출을 한 600 초중반, 700 조금 안 되게 매출을 한 달 찍으면, 대형 택시 기준으로 찍으면 월 받아가는 게 200만 원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액관리자에서 기준금 600만원 초중반이라고 하고 그 이상으로 찍는 건 진짜 한 800, 900 찍으면 거기에서 이제 한 절반이나 뭐 일정 비율 내서 가져가지만 그렇게 해봤자 택시로 가장 잘 버는 대형 택시, 회사 택시 하면서 한 달에 한 400 가져가려면 400에서 500 가져가려면 월 매출 기준으로 거의 뭐 900에서 1000만원씩 찍어야 되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오래 못 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회사 택시 입장에서도 답이 없고 결국은 1차제 뭐 1차제가 이제는 사실상 무기나에 뭐 그냥 일부 법적으로도 뭐 완화해준 성격이고 결국 1차제로 갈 수밖에 없고 1차제에서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리스제죠. 우리가 견제하고 있는 게 리스제죠. 근데 이 리스제에 대해서 정책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부재를 풀어준 건 국토부예요. 국토부가 권한을 가져갔고 지자체에서는 부재를 남겨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 부재 해제를 했어. 승차난이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자 부재 해제가 됐는데 오히려 비 오는 날 밤에 승차난이 엄청 심해. 택시가 너무 줄어.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토부에도 할 말이 있고 개인 택시에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봐봐. 야 밤에는 왜 이렇게 차량이 줄여? 야 밤에 비 오는 날 누가 운행해? 이렇게 줄은 거 이거 어떡할래? 근데 이제 부재 풀렸으니까 이게 강제 운행도 못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방법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물론 자연스럽게 개인 택시 기사들이 매출이 전체적으로 낮 시간에 많이 나오면서 감소를 해버려. 기존에 한 300 벌던 분들이 한 250 벌어. 그러면 그 중에서 돈이 어떻게든 필요한 분들은 야간에 강제로 운행하겠죠. 사실상 그건 돈에 강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존의 부재랑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운행하게 되니까. 오히려 기존에 부재 있을 때 낮에만 운행하던 기사님들이 낮에만 지금 이제 운행하면 수입이 더 줄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운행하지 않던 밤에도 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재가 풀렸다고 모두가 다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알겠지만 부재를 푸는 걸 반대하는 기사님들도 솔직히 일부 있긴 있어요. 자, 여튼 부재가 풀렸고 이제 부재 풀린 상태에서 누군가는 야간에 나가서 운행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자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이 감소해서 낮에 운행해서 수입이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운행하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 늘어나면 다행이에요. 이걸로 해결되면 다행. 근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를 본다면 서울시에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지역은 승차난이 크게 심하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야간에 강제 운행을 하는 것. 자 이건 강제 운행 개인 택시에 대해서. 자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강제니까 또 다른 제한, 운행에 대한 제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시작이 되면 또 택시 기사들은 거기에서 행정소송하고 뭐 막 난리 나겠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 이제 결국 서울시가 선택하는 건 조금 더 쉬우면서도 사실 법인 택시 입장에서도 뭔가 당근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택시를 강제 운행하는 것보다 법인 택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결국 리스제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제라는 게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시는 택시 승차난 완화와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법인 택시 운송기 회복을 위해 택시 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 비롯 정액관리제 제도 개선 및 심야 전용 리스제 시범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 결국은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인 택시 리스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법인 택시 가동률을 높이는 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좋고 법인 택시도 좋은 거죠. 우리 개인 택시 입장에서도 사실 부재 해제라는 당근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리스제를 반대하기가 명분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명분이 있으려면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도 차가 늘어나고 밤에도 늘어나고 비 오는 날 밤에도 늘어나서 택시가 늘어나서 봐 지금 택시가 이미 충분히 다 과잉 공급되고 있지 않냐. 이게 객관적으로 수치고 나오면 근데 거기에 법인 택시 리스제까지 해서 법인 택시 가동률이 올라가면 다 택시 기사 다 죽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지나면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아마 분명히 비 오는 날의 밤에는 계속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자체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봐. 이렇게 안 좋은 날의 밤에는 택시 운행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안 좋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대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반대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합장이 뭐 방송 찍고 뭐 하잖아요. 심야에 운행해달라고. 근데 우리 기사님들 입장은 그거죠. 아니 니부터 해라. 그럼 여기 지부 택시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지부 간부들 야간에 비 오는 날 야간에 운행한 거 내역 다 뜯어봐. 간부들 중에서 운행 안 한 이들 있으면 뭐 다 뜯어봐라 하고 자기들은 운행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니도 하기 싫은데 남보고 하라고 하면 하냐?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 입장은 이거고.
이게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인 택시와 리스제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럼 리스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액관리제만으로 회사 택시가 지금 살아나기에는 쉽지 않아요. 젊은 기사를 못 뽑고 나이든 기사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택시하는 기사분들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매출이 높아봤자 뭐 실제 가져가는 건 얼마 안 되고, 심지어 그것조차 이제 개인 택시 부재가 풀렸기 때문에 주간반은 수입이 더 나자. 그럼 봐요. 그나마 회사 택시 중에서 뭐 주간 야간 있다라고 할 때 그래도 초보들은 주로 주간에 하고 뭐 좀 돈 많이 벌려는 기사님들이 야간에 하는데, 주간반의 기사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지금도 택시 기사를 못 뽑는데 앞으로 개인 택시 부재 풀렸으니까 주간에 개인 택시는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만큼 개인 택시 수입, 그러니까 주간에 택시의 수입은 감소하겠죠. 물론 뭐 요금이 오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건 뭐 굉장히 조금일 것이고, 결국은 주간에 전반적으로 수입이 똑같거나 감소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회사 택시 주간반의 기사들은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여기에서 더 매출 올리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나마 버티는 건 야간반 기사들 뿐이에요. 근데 회사 택시 야간반은 진짜 고수들만 살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일반 뭐 초보들이 야간에 하면 정신없죠. 개인 택시 오래 한 기사님들조차 야간은 이제 기피하는데, 회사 택시에 야간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택시의 고인물의 고수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사 택시 입장에서도 주간반은 오히려 기사들이 더 구인난이 힘들 수도 있고, 있는 기사들도 못 버틸 수도 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회사 택시도 기본적으로 전액관리제에서 돌아가지만 거기에서 남는 택시는 리스제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리스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돈이 얼마일지 몰라요. 뭐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면 사실 굳이 그걸 안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의외로 리스제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가 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 택시의 사장 정도에서만 회계하거나 뭐 간부급에서만 알겠지만, 회사 택시에서 애초에 노는 택시야. 뭐 지금 뭐 심한 곳은 뭐 40~50% 빈차이기도 하고, 뭐 괜찮아도 20~30% 빈차인 곳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운전기사가 없어. 부족해. 근데 주간반에는 더 기사가 줄어. 그러면 노는 차들은 적어도 비슷하거나 증가할 확률이 높아. 그럼 그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결국 지자체가 리스제로 해서 니들이 돌릴 수 있겠어? 그럼 돌려봐 라고 유도할 수밖에 없고, 개인 택시는 강제 못하니까 야간운에. 그럼 거기에서 결국 회사 택시가 리스제로 하면, 리스제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자, 전액관리제로 돌아가는 기사들 군도 있고 그 반대편에서 리스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제의 금액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시장의 큰 변수다. 이게 생각보다 리스제 하는데 너무 비싸. 막 굉장히 비싸. 그리고 뭐 가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거 다 기사가 돼. 그러면 뭐 리스제 해봤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거의 미미하거나, 뭐 해봤자 뭐 회사당 뭐 몇 대 안 되는 리스 정도 해봤자, 뭐 서울에 250개 해봤자 뭐 한 두세 대씩 리스대 하면 뭐 끽 해봤자 400대 500대 정도 증가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중장기로 계약하면 좀 길게 괜찮게 해주거나, 혹은 어떤 회사들은 빈차가 많아. 그러면 이걸 일단 리스제로 좀 빡세게 돌려. 아니면 오래된 거 있잖아요. 막 회사 택시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신차 타고 싶어 하지 막 몇십만 됐고 막 오래된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래된 건 리스제에서 가격이 싸.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택시 가격이 9천이야. 9천만 원인데 한 70대 이상의 기사님들 입장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기사님들 입장에서 개인 택시를 하면서 목돈을 뭐 택시를 팔지 않으면 목돈을 못 쥐겠죠. 못 쥐는 상태에서 택시 일을 하는데 주간에만 하는데 수입이 정체되어 있어. 오히려 감소했어. 어쩔 수 없이 지금 택시 증가로. 그런 기사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길게 할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어차피 70대 이상의 분들은 뭐 택시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제로 나오는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차라리 개인 택시를 처분하고, 어차피 택시 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리스제 괜찮아. 근데 그게 구닥다리 오래된 거라서 리스 가격도 굉장히 싸. 회사 택시가 뭐 이건 어차피 안 굴러가니까 뭐 법인에서는 아무리 뭐 기사 구해봤자 이 똥차는 안 타려고 해. 그러면 그거 엄청 싸게 내놓는 거야. 어차피 저거 주차장에 저거 서 있다가 버릴 거, 어차피 대폐차할 거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싸게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 입장에서, 아니면 푼돈만 필요한, 뭐 나는 어차피 150, 200 벌어도 돼, 이런 기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택시 팔면서 9천 정도 손에 쥐고 그 다음 택시 정리해버리고 차라리
리스, 회사에서 나오는 리스가 그렇게 안 비싸면 리스제 차량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뭐 당장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의외의 변수가 개인 택시에서 정리하고 회사 택시 리스로 편하게 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에이 뭐 그게 어느 정도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경제 상황이 요즘 안 좋잖아요. 다들 돈도 없고 특히 돈 말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다면 자식 결혼해. 근데 자식 뭐 집 사거나 뭐 자식 결혼하는데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돈 없어. 근데 택시 개인 택시 하고 계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매출도 감소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택시 팔면 이거 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리스제로 이제 회사 택시에서 막 전화 돌려보면 싼 것도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변수 중에 하나고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아니지만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액관리제가 있고 이 전액관리제 구조 하에서만 기준금이 있고 그러면 기준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사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차라리 그 일 그렇게 힘들게 할 거면 편의점 젊은 애들은 편의점하고 배달하고 그러지 이거 안 해. 그런데 이제는 리스제로 뭐 정도에 따라서 조금 한 10% 빈차 중에서 한 10% 정도는 진짜 싸게라도 일단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굴려. 그 다음에는 좀 괜찮은 차들은 어느 정도 비싸게 좀 굴려.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받는 쪽으로 가장 최근에 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해서 예전이라면 지금까지라면 전액관리자에서 대응 방법이 없어. 회사 택시에서. 근데 리스제를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딱 고정해서 얼마로 해. 고정 얼마 딱딱딱 정해주지 않고 만약에 회사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허가를 해준다면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아예 한 대 리스하고 월 얼마 비용 내용을 딱 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버리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열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회사 택시 입장에서도 어차피가 안 할 거 좀 싸게 막 내놓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1차가 이제 더 확대돼서 뭐 리스제가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해서 사실상 예전에 그냥 도급이죠. 도급의 합법화가 리스제죠.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법인 택시의 그러니까 리스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 택시도 증가했는데 회사 택시의 가동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은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밤에 나와야 돼요. 근데 누가 밤에 나오냐 이거예요. 기사님들 연세도 많으시고 뭐 안 그래도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차선도 안 보이고 근데 그건 있어요. 대형 택시로 바꾸니까 차선이 잘 보여. 차선이 왜 안 보이냐 하면 그 반사되는 그 물질이 적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차선을 위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대형 택시로 바꾸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차선이 생각보다 잘 보이네. 비 오는 날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빛 반사되고 이게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 승용차 시선이 낮은 데다가 비 오는 날은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면 비 오는 날에 차선 승용차 택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안 보이시죠. 그게 그거예요. 빛도 적은 데다가 옛날에는 형광등 가로등 엄청 많이 켜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게들도 밤에 다 닫고 그러니까 빛이 별로 없어. 반사될 빛이 별로 없는 데다가 차 자체가 낮으니까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높은 데서 보면 좀 보여요. 그건 있어요. 요즘 대형 택시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별 얘기고. 그래서 누군가는 밤에 나와줘야 되는데 개인 택시 누가 나와주냐 이거예요. 뭐 많은 기사님들은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하고 싶어도 눈이 나빠서 못 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시고 눈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부재 풀렸으니까 굳이 위험한 비 오는 날 밤에 그 매다 돈 좀 번다고 굳이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날은 쉬고 최대한 사고 확률 줄이는 그게 낫죠. 눈 오는 날은 아예 운행 안 할 게 분명하고 그럼 이걸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개인 택시 누군가는 비 오는 날 운행해줘야지만 법인 택시의 리스를 막을 수 있어요. 문제는 누가 하냐. 누가 하냐.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면 비 오는 날이라도 아니면 목금토라도 거기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지부의 간부들 그분들은 무조건 다 택시 몰고 나서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로 운행한 거 다 인정하고 기록 매다 딱 보여주는 걸로 적어도 지부의 어떤 간부들은 다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대표들은 그분들은 책임지고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그분들 중에 혹시 말로는 요즘 여러분들 문자 얼마나 지겹게 저도 문자 너무 지겹게 많이 와요. 야간에 좀 운행하라고.
저는 운행하거든요. 근데 야간에 운행하라고 문자 보내는 그거 받으면 저는 그래요. 아, 우리 이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과연 이 문자 보내면서 본인들은 야간에 운행할까? 그래서 이럴 거면 일단 조합부터 시작해서 지부의 간부들 싹 해서 적어도 면허 있는 간부님들은 일단 목금토 운행 기록을 강제로 다 조합에 그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강제로 인정하고 올려놓는 걸 하는 게 어떨까? 혹시 야간에 운행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문자 보내고 조합원들에게 야간에 운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부나 지부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개해서 확실하게 조합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조합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다 문자 오고 야간에 운행하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신뢰를 쌓고 적어도 야간에 운행을 늘려서 리스를 법인 택시 리스가 되는 걸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지부장과 간부님들의 야간 운행 기록을 공개하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야간에 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인 택시가 리스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총대 메고 일을 하느냐? 이건 또 관건이네요. 감사합니다.